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벌써 2021년도 다 갔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1년이 또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니까 올 한 해 난 뭘 했나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진 씨는 어때요? 저는 올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죠. 남자친구가 생겼군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일단 먼저 YTN 사이언스의 앵커로 입사를 했고요. 쉽보. 네, 그리고 선배님과 함께 유튜브라는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네. 통해서 우리 많은 좋은 식구들을 만났고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뭐 아나운서계 뭐 개그맨, 아나운서계 BTS, 아나운서계 스타. 꿈이 이런 굉장히 욕망이 있습니다. 많으시네요. 네. 꼭 2022년에는 이루시기를 제가 응원을 한번 말이 해보겠습니다. 안 나오죠? 네. 진심이 아니니까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해요. 네. 괜찮아요. 항상 제자를 노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할게요. 네.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주간들, 어떤 영상들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나 기다려지는데요. 자, 그러면 12월 31일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과거 뉴스와 함께 떠나보시죠. 해마다 10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던 서울 보신각 주변이 텅 비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알리는 보신각 제2종 타종 행사가 취소된 겁니다. 1953년 행사가 시작된 이후 타종 행사가 멈춘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0년 11월 타종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 검토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면 확산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었는데요. 맞아요. 코로나 확진 때문에 장난 아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예전에 남은희 선생님이 한 시트콤에서 6.25 때는 난리도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하셨었잖아요. 이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핵심을 콕 찔러서 진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4, 3, 2, 1. 2020년 12월 31일 타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종소리는 결국 추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시작된 이래 67년 만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보신각 종소리, 2020년에는 미리 녹화해 놓은 영상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실감이 확실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서운하고 그러네요. 코로나도 너무 믿고 이번에 20살 됐는데 많이 놀지도 못하고 너무 많이 아쉽네요. 예진 씨, 네. 혹시 새해에 종소리 안 듣고 잠들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그래요?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누구한테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거 믿었나요? 안 믿었죠, 당연히. 그래요? 산타도 믿었잖아요, 산타는. 산타는 믿었죠. 저한테 유익할 만한 것만 믿어요, 저는. 눈썹은 하얘지기 싫다. 네, 선물은 받고 싶다. 그렇구나. 자, 다음 과거 뉴스로 한번 또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2012년 12월 31일로 떠나봅니다. 디지털 전환 비상대책위원회 TV에 이런 자막이 보이는 가구는 연말까지 정부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집이 아직 많습니다. 야, 안 돼! 연말에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서 지원이 늦어지면 어떡하냐? 빨리빨리 신청하라 그래!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 지상파의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대해 관계자들과 논의했는데요. 그 결과 아날로그 방송을 전격 종료하기로 결론냈습니다. 또한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에 따른 시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저소득층은 디지털 TV 구매 보조금 10만 원 또는 디지털 컨버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구는 디지털 방송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주는 디지털 컨버터를 유상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아, 아날로그 TV 방송의 종료 때문이었구나. 아니, 그런데 디지털로 바뀌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좋은 것도 되게 많은데 아날로그 방송에 이제 추억이 있는 분들도 많았고 기술적으로도 아직 다 보급이 안 된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때 좀 아쉽고 씁쓸하고 아직은 좀 미비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삐삐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CRT TV 등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달과 탄생은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이렇게 1990년대 아날로그 TV는 밀레니엄 시대를 지나 대중문화 황금기를 맞이했고 2001년 디지털 방송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아날로그 방송을 시작한 지 56년 만인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디지털 기술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좋은 점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확실하게 어떤 점들이 바뀐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걸 또 설명을 드리자면 아날로그 방송은 하나의 전파에 하나의 영상밖에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방송은 영상 압축 시스템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얼마나 더 커지고 얼마나 더 선명해질지 피부 관리해야겠어. 그러니까 좀 걱정되기는 하네요. 걱정돼요. 너무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보일까 봐.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과거의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1월 1일 과거의 뉴스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보존 자원이 빈약하고 국토가 좁은 우리 현실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쓰레기 처리 문제야말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시작된 본격적인 경제 개발과 산업 구조를 겪었고 1980년 전례 없는 경제 활성화로 인해 국내 생산 기술의 발달과 값비싼 일회용 제품의 대량 생산으로 쓰레기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이후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 등 곳곳에서 발생한 쓰레기, 산업 폐기물 등은 포화 상태가 됐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데요. 1994년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 배출을 사용했고 공식적으로는 1995년 1월 1일 전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종량제 봉투 사용했던 그 전환됐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네. 어떻게 이거 좀 사용하고 쓰레기가 줄었나요? 아무래도 종량제 봉투 사용으로 쓰레기가 이전보다 줄어들기는 했어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수거해 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일반 가정,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린 것이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더 하나 얘기하자면 정부에서 2005년에 종량제 정책 도입 또 15년을 맞아서 성과를 평가했거든요. 궁금해요. 근데 이 평가에 따르면요. 15년간 서울 쓰레기 재활용률이 29%에서 66%까지 올랐다고 해요. 엄청 오른 거네요. 네, 그리고 가구당 쓰레기 배출도 74%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사용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버렸었지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엉망진창이었죠. 네, 그때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963년 1월 1일로 떠나볼까요? 1949년 부산은 부산구에서 부산시로 개정됐고 같은 해에 승격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오랜 우여곡절 끝에 1963년 1월 1일 경상남도 부산시가 정부 직할의 부산시로 승격됐는데요. 부산 시민의 오랜 수건이던 부산시를 정부의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꿈이 마침내 이루어져 그 경축대회를 성대히 베풀었습니다. 경상남도 구포읍 사상면이 부산시에 편입됐고 행정구역상 부산 진구 구포 출장소와 사상 출장소가 설치됐죠. 이곳은 대한민국 최초로 직할시가 됐습니다. 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직할시가 승격 딱 된다고 하면 거기 사시는 분들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죠. 당연히 환호했고 이 1963년 직할시 승격에는 범시민 경축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열어야죠. 네. 대한민국의 변방도시였던 부산이 50년 만에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했고 승격과 동시에 공무원 공개 채용에도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많은 사람이 응시했고 빠른 성장 속도와 함께 근대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부산 이후에도 직할시로 승격된 그런 도시들이 좀 있잖아요. 어디가 승격을 했죠? 이후에는요, 1981년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이 됐고요. 또 경기도 인천시가 인천 직할시로 승격됐어요.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고 1995년에는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칭하면서 명칭을 전면 변경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월 2일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과거 뉴스와 함께 만나보시죠. 모두 8단계의 공정을 거친 새 5천원권 지폐가 본격 생산되고 있습니다. 새 5천원권은 크기가 지금보다 18% 이상 축소돼 취급이 쉬워졌고 고품질 용지를 사용해 내구성도 증가됐습니다. 2006년 1월 2일 신권 5,000원권이 통용됐습니다. 23년 만에 위조 방지 기능을 늘리고 디자인도 대폭 바꾼 건데요. 한국은행은 새 5,000원권 지폐를 한국조폐공사에서 연내 8천만 장을 발급받았고 시중에 풀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돈도 거의 국제통화처럼 외국에서 바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위상이 높아져 있는 그런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아끼면서 사용하시는 그런 문화로. 다만 새 5,000원권을 자동 입출금기에 입금과 출금을 할 수 없어서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새로운 화폐 개혁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국권 5,000원짜리가 위조 지폐로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숨어 있는 그림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조명에 비춰보면은 그렇죠. 네, 알 수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위조 지폐가 정말 많이 이제 통용이 막 되고 있었고 똑같은 일련 번호가 또 계속 돌아다니고 뭐 이런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신권을 내게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 신권은 손 안에 착 들어와서 사용하기가 편리해서 등장했을 때 참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5,000원짜리는 신권 중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또한 전면에 율곡 2, 오죽헌이 그려져 있고 후면에는 심사임당의 초충도 2점이 그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신권들은 또 어떻게 나올지 기대됩니다. 아 진짜 이제는 뭐 신권 계속 만들 필요 없이 위조 지폐가 아예 그냥 사용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싹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2007년으로 한번 가보시죠. 알칼리파 유엔 총회의장 등 주요 유엔위원회 위원장들이 일제히 연단에 도열했습니다. 반기문 신임 유엔 사무총장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제33대 외교통상부 반기문 장관이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2006년 10월 유엔 사무총장 선거 출마 선언을 했고 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대한민국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이 된 건데요. I, 반기문, solemnly swear to exercise in all loyalty to the organization. 2007년 1월 2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첫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이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맞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날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시선이 유엔 본부에 쏠린 날이었습니다. 이날 반기문 총장의 첫 출근은 다소 파격적이었는데요. 호텔에서 유엔 본부까지 20여 분을 차량 대신 도보로 이동하면서 시민들과 손 인사를 나누는 등 소통하는 새 수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반기문 총장님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잖아요. 그렇죠. 기후변화에 대한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최대 업적이라고 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 체제인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국제조약으로 성사시킨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눈여겨봤던 게 바로 성평등, 빈곤 퇴치였거든요. 아, 그럼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였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 참 많이 이뤘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과거의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1월 3일의 과거 뉴스 속으로 한번 떠나보실까요? 1924년 1월 3일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 박사가 고대 이집트 왕 투탕카멘의 묘를 발굴했습니다. 역사적인 발견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투탕카멘의 무덤 속에서 투탕카멘과 함께 잠든 귀중한 유물도 3,0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빛을 보게 된 건데요. 야, 저는 뭐 영화 보면서 투탕카멘에 대해서 알았거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 왕이었다는 거는 또 몰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화는 픽션과 논픽션을 접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이 영화도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제 역사적인 내용이 좀 흥미롭게 보입니다. 맞아요. 묘 앞방에는 사자 모양의 침대를 비롯 가구 여러 점과 168cm의 미라가 여러 겹으로 쌓인 채 안치돼 있었는데요. 발굴을 후원한 영국의 카나번 백작은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할 때 모기에게 물려 사망했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를 투탕카멘의 저주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 미라 투탕카멘의 저주가 나온 계기가 바로 저 소문에 의해서 제작됐다는 루머가 있어요. 모기에 의해서 네. 사망을 했다. 네. 재밌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005년 1월 3일로 떠나볼까요? 출근길이 막 시작되던 아침 7시 10분. 승강장에 들어온 전동차 문이 열리자 뒷부분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2005년 1월 3일 오전 7시 서울 지하철 7호선 가리봉역 부근에서 온수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객실 내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화 사건의 방화범은 50대 남성으로 가연성 액체를 노약자석에 뿌리고 불을 질러 객실 내부가 불길에 휩싸였는데요. 가방을 들고서 앞에 앉아서 움찔움찔 하더니 그만 신문을 피더니 물 같은 거 이래 쏘는 거도 왜 물을 쏘나 이래 보니까 불이 그러잖아. 불이 팍 났으니까. 이 과정에 60대 여성이 화상을 입고 근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화재의 규모가 점점 커져 결국 객차 3량을 전소시켰는데요. 이 이야기 기억나네요, 보니까. 네, 이 많은 사람이 타고 있던 전철이라서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위험하고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철 탈 때 보면은 네. 이제 그 망치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유리 깰 수 있는 거. 그거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AED 같은 거 있죠. 네. 막 이런 거 제세동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어디 있는지 꼭 확인을 합니다.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이후 전동차는 광명 사거리역 구내 대피선로에 간신히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또 열차 승객인 60대 여성 1명만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뿐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차량 기지로 긴급 회송되던 전동차가 다시 불이 나서 약 20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진짜 너무 저런 거는 보면은 화가 납니다, 일단. 네. 근데 왜 저 사람은 방화를 한 거라고 합니까? 정확한 것은 사실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홧김에 불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화 저지르면요, 7년형 이하의 징역 그리고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까 꼭 뭐 징역이나 벌금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절대 해서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1월 4일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만나보시죠. 1932년 1월 4일 인도 민족해방운동의 지도자이자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 정부에 체포됐습니다. 벌써 생애 4번째 감옥에 갇힌 건데요. 감옥에 갇힌 이유는 영국에 항의하기 위해 불복종 운동을 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자신의 신분도 버리고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금세기 마지막 성자로 불리기도 하는데 뭐 그만한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간디는 1942년 불복종 운동에 돌입했다가 73세에 체포돼 9개월 옥살이를 했는데요.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3세기 반 만에 영국의 지배를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광복된 날도 8월 15일이잖아요. 네. 8월 15일이 여러모로 참 의미가 있는 날이네요. 그러네요. 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로 우리도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당했을 때는 무차별적인 폭행과 처형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한 것도 참 없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어떤 인종차별이든 이제 진짜 다 사라져야 합니다. 맞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독립의 아버지 간디가 힌두교 신자에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들었거든요. 1948년 1월이었는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거 1951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6.25 한국전쟁 7개월째인 1951년 1월 4일 일사후퇴라고 불리는 유엔군의 퇴각으로 서울이 다시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갔는데요. 유엔군은 2달 전부터 전개된 중국군의 인해 전술에 밀려 남쪽으로 쫓겨 내려오다 서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는 정말 많은 나라가 지원을 왔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북한과 손을 잡은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력에 밀릴 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인해 전술 정말 뭐 밀어붙이니까 물량으로 네. 밀어붙이니까 당해낼 자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한반도의 중심지인 이제 서울까지 빼앗겼으니까 아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됐겠죠. 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향했던 피난민들. 그들의 행렬은 끝이 없었는데요. 38선 이남 지역까지 퇴각한 한국군과 유엔군은 1월 25일부터 반격을 재개해 2월 10일 인천을 탈환하고 3월 24일 38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 하는 이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협정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또 고향을 떠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산 가족분들이 만날 수 있을 때 좀 만나야 되는데 그런 날이 좀 빨리 오길 바랍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월 5일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1982년 1월 5일)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 7일 이후 미군정이 미군정 포구 1호를 공포했는데요. 이후 확대되다가 1955년 통행 금지가 실시됐습니다. 통행 금지 시간은 0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는데요. 0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리며 이후 통행하는 사람은 경찰서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4시에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야, 진짜 상상이 안 돼요. 통행 금지라고요? 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네. 통행 금지 시간에 일도 하거든요. 방송 맞아요. 새벽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야, 그랬으면은 뭐 경찰서에서 잠을 잤겠는데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는 사실 뉴스를 전달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만약에 있었다면 밤 뉴스나 새벽 뉴스는 아예 하지 못했을 것 같기도 그쵸. 하네요. 네. 야간 통행 금지의 폐지 논란은 계속됐는데요. 여러 차례 논의되다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폐지 결정. 1982년 1월 5일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폐지됐습니다. 이후 1988년 1월 1일에는 제외됐던 나머지 지역도 통금이 해제되면서 야간 통행 금지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통금 없는 도심의 밤은 평온하면서도 활기에 차 있습니다. 오가는 행인들의 밝은 표정에서도 여유와 자유, 그리고 차분하고도 느긋한 생활의 리듬을 엿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기 전에 밤 11시만 되면 사람들이 막 귀가를 하느라고 대중교통이 북새통을 잃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요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영어- 이제 뭐 문을 다 닫으니까 맞아요. 네, 다들 뭐 12시 전에 막 가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1933년 1월 5일로 가볼까요? 1928년 캘리포니아 법으로 승인을 통해 금문교의 디자인과 건설 및 재정 계획이 확정됐는데요. 하지만 1929년 월가 대폭락 사건으로 건설 자금 마련이 힘들어졌고 결국 4년이 지난 1933년 1월 5일이 돼서야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금문교 지금 다들 많이 좋아하는 네. 다리인데 왜 만들게 된 건가요? 이게 샌프란시스코만과 태평양을 잇는 길목이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기 위해서 다리가 필요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총 공사 비용 3,500만 달러가 투입됐고 다리를 만든 철근과 와이어는 케이블 길이가 2,332m였는데요. 금문교는 다리가 두 지역을 연결해주는 수단은 물론 미적 조형물로 존재할 수 있음을 각인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멋지네요. 네, 정말 멋있네요.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근데 금문교에 슬픈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착공 후에 중국인이 공사에 참여를 했는데 자욱한 안개와 또 강한 바람의 악조건 속에서 4년이라는 그 공사 기간 동안 40명의 중국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40명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의 네, 희생이 사고가 있었네요. 네. 진짜 지금 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야, 몰랐던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1월 6일,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실 테죠? 네. 제가 김광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래하는 가객 혹은 노래하는 철학자 가수 김광석. 1996년 1월 6일 노래하는 음유시인 김광석 씨가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광석은 1984년 민중가요 그룹 노래를 찾는 사람들 앨범에 참여한 뒤 그룹 동물원을 거쳐 1989년 1집을 발매하며 솔로 가수로 나섰는데요. 그는 30쯤에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사랑했지만 이등병의 편지 같은 많은 명곡을 탄생시켰습니다. 당시 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많은 이들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멜로디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하나의 그 낱말들로 참 이야기를 참 잘했던 친구라고 생각해요. 노래라는 그 의미. 평소 우울증이 있었다고 했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너무 웃음이 선하시고 밝아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근데 많은 의혹이 좀 남아 있어서 네.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중장년층이라면 귀에 익은 명곡을 후배 가수들이 다시 불렀습니다. 고 김광석을 추억하는 헌정음반입니다. 김광석 씨가 대중의 곁을 떠난 지 26년. 지금까지도 그의 곡들은 세상에서 불후의 명곡으로 또 리메이크돼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고 김광석 씨는 이 세상의 영원한 뮤지션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고 김광석 씨 노래 중에 아이유 씨가 리메이크한 노래가 있는데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자꾸 귓가에 맴도네요. 맞습니다. 이 고향이 대구라고 해요. 네, 그래서 대구광역시 중구 대복동에는 가수 김광석 씨의 유품 등을 전시한 김광석 스토리하우스가 있다고 하니까요. 팬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저도 나중에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때로는 힘들고 또 지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게 바로 김광석 씨의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음악으로라도 계속해서 우리 곁에 오랫동안 머물러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003년 1월 6일로 떠나보겠습니다. 2003년 1월 6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과 해운대구 우동의 센텀시티를 연결하는 광안대교가 개통했습니다. 1994년 12월 착공해 8년여 만에 완공된 이 해상다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각각 편도 4차선의 2층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아, 광안대교. 자랑 좀 해주세요. 광안대교 너무 아름답죠. 특히 밤에 보면은 정말 예쁩니다. 그 광안대교 앞에서 그 젊은이들의 성지라고 좀 들었는데 맞아요. 가보셨어요? 소문만 듣고 저는 젊은이들의 그 성지나 뭐 그런 느낌, 기운을 받지는 못했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느라고. 아쉽네요. 네, 아쉽네요. 지금은 인천대교가 국내에서 가장 길다고 하지만요. 저 당시만 해도 이제 광안대교가 총 길이 7,420m로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였다고 합니다. 네. 광안대교는 부산의 항로 및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우회 수송을 통해 도심 간선도로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해상 관광시설의 역할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시간대별, 요일별, 계절별 다른 색상을 내는 조명시설 등이 있어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 너무 이쁘고요.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산에 놀러 오면 꼭 챙겨보고 싶어요. 추천할게요. 벌써 광안대교가 개통된 지 19년이나 됐네요. 노래도 나오고, 네, 그렇죠. 지금까지도 뭐 많은 분들이 데이트 코스로 찾기도 하고, 뭐 그 앞에서 그거 보면서 뭐 한잔 하기도 하고, 맞아요. 뭐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보면 뭐 드론 쇼도 펼쳐지면서 행사도 상당히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 때마다 제 지식도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뉴트보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네,
네, 저희가 이렇게 기세등등 기운 넘치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바로 흑호랑이 해가 아니겠습니까? 흑호랑이네. 네.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이거 뭐죠?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어쨌든 뭐 네. 그 호랑이 기운 그대로 몰아가지고 너 뭔 말인가 했네. 아유.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예. 너 자꾸 그렇게 노래 못하면 저쪽에서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그 범의 기운을 이제 가득가득 받을 때가 됐습니다. 네. 이제 우리 새해 아주 다짐 탁 해가지고 이뤄내자고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짐을 해보고 싶네요. 호랑이처럼 몸을 한번 좀 키워볼까. 이미 많이 커 있어요. 이미 많이 컸는데. 지금 YTN에서 지금 제가 3번째로 크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첫 네. 번째가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웅 씨 옆에 앉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제가 좀 더 커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 다짐은 저 자리입니다. 그 선배님 자리. 여기 자리요? 그럼 오늘 바꿔. 이거는 되게 쉬운데 이렇게 쉽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얘기 이쪽으로 주세요. 나와서 그런가? 꿈이 조금 많이 낮은 거 아니에요? 여기 왜? 여기 네, 뭐. 선배님 자리를 제가 한번 차지해보는 게 제 새해 다짐입니다. 차지해! 그냥 안 줘. 이 자리는 다 아니, 만나요. 그렇게 쉽게 가지고 싶지 않아요. 여기는 쉬운가 봐. 여기는 선배님부터 빨리 하고 나 다음에 이제 현웅인가 봐요. 참고로 여기 오려면 이제 110 사이즈 입어야 됩니다.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도전? 열심히 이렇게 웨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의 바람과 다짐이 2022년 새해에는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유튜브 사진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바로 뉴스와 함께 살펴보는 대한민국의 연말 연시입니다. 시대별로 그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VCR 스타트! 새해 소망이 있으시다면요? 뭐 자손들 다 건강하고 나 건강하면 됐죠 뭐. 가족들이요 건강하게요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게 최고죠. 저희 아빠 회사가요 좀 나쁘거든요 경기니까. 그래서요 빨리 좋아져가지고요. 내년 2월에 졸업하거든요. 근데 취직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취직을 했으면 좋겠어요. 호랑이띠 나는 아이들 다 성공하고 큰 사람 되길 바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바로 이 연말 연시. 뭔가 좀 아쉬운 마음도 들고 또 설레는 마음도 함께 드는 그런 시간인데요. 과거의 연말 연시 분위기는 어땠을지 먼저 50년대로 가봅니다. 새해를 축복하는 연하 우편. 최신부에서는 을미년을 보내고 희망의 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국민 서로가 주고받는 연하 우편물을 적시에 정확히 송달하기 위해서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를 연하 우편물 특별 취급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이리하여 포스트에 넣은 연하장 또는 각 우체국에 기탁되는 연하 우편물은 순식간에 산적됩니다. 산적된 우편물 재빠른 솜씨로 각 방향별로 정리해 나아갑니다. 저 때 열일 하시죠? 맞아요. 그때는 다 편지를 진짜 많이 보냈어요. 이렇게 급속도로 재반 과정을 거친 연하 우편물은 찬바람을 헤치고 자전거를 모으는 배달인에 의해서 가가호호로 배달되는 것입니다. 아, 진짜 나 때는 말이죠. 기대돼. 연말 연시에는 꼭 이쁜 엽서 같은 거 뒤에 아니면 일출 그림 있는 그런 엽서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내년에도 뭐 더 잘 지내시길 바라겠고 또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거 꼭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면서 보낸 사람 이름을 꼭 쓰죠. 직장 상사나 아니면 뭐 좋아하는 선배 그런 분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참 진짜 그때는 그런 맛이 있었는데 손글씨. 요즘엔 진짜 손글씨 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거의 뭐 문자나 카톡 뭐 이런 걸로 보내니까요. 그리고 뭐 어쩌다가 뭔가 우편이 하나 오거나 어쩌다가 누군가한테 연락이 딱 와서 보면은 광고성, 마케팅, 문자 그런 것만 옵니다. 좀 그 연말연시 그 분위기가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이럴 때 문자가 아니라 누가 직접 손편지를 써서 저한테 주면 진짜 감동 받을 것 같아요. 감동. 감동. 그 감동 제가 드릴게요. 정말요? 제가 이렇게 어머. 네. 우리 기수님. 네네.
또 우리 선배님. 와, 지금 글씨 소연이. 예쁘다. 오, 감사합니다. 와, 이 글씨를 잘 쓰신다. 이런 거 받는 게 얼마만이야. 그러니까. 또 어제 밤새서 썼습니다. 오, 예뻐. 우와, 잠깐만. 송글. 이 편지는 이윤국에서 최초로 시작돼요. 1년에 한 바퀴를 돌면서 받는 사람 이런 전 안 열었어요. 저 안 열었어요, 아직. 아니 어제 제가 밤새서 썼다고요. 전 아직 안 열었고. 뽑았겠지. 프린트잖아. 전 아직 안 열었고. 열심히 썼다고요. 복사 있잖아. 편지가 반송되었습니다. 반송시켰어, 나는.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 럭키를. 국내 한 대기업 영업사원들의 송년회 자리입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순배, 두 순배 소주잔을 돌립니다. 익숙하죠, 저런 장면은. 우리 코로나19로 이제 바뀌면서 저런 장면을 보기가 어려워졌는데. 술이 없으면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있고 일 때문에 찌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되지 못하다는 거죠. 참 있을 때는 또 끌려가 다니는 것 같은 분위기도 좀 있었는데 네. 아예 없다 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친해질 기회도 적어진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자유에 맡기면 돼요. 술을 못 마시는 사람한테 억지로 권한다던가 뭐가 일이 있는데 억지로 참석해 이것만 안 하면 그렇죠. 사실은 저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체 생활에서. 그쵸. 어떻게 일만 하고 삽니까 사람들이. 예.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번에는 양주와 맥주를 섞은 이른바 폭탄주가 돌기 시작합니다. 저런 것만 안 하면 된다는 거죠? 예. 기분과 상황에 따라 틀린데 그거는 각자 개인의 생산성을 더 도출하자 하는 그 의미에서 약간 생산성 도출. 폭탄주에 저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는 몰랐네요. 폭탄주는 기본, 회오리주와 수류탄주 등 해교한 이름의 술이 속속 등장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송년회 자리는 어느덧 질펀한 술자리로 변하고 맙니다. 대체로 술잔 돌리기 그리고 단시간에 많이 마시는 폭탄주나 원샷 등의 무리한 음주 문화에 대한 무리한 음주에 대한 강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생각 이상의 주량 이상의 그 과음을 하게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일주일에 마시는 술의 양이 소주 3병 그리고 양주 1병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나라 가운데 5번째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사실 과거 송년회 풍경은 그야말로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연말연시만 되면 음주 단속, 이 음주 단속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불이요 더 세게 경찰의 음주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음주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자가 달아나르는 듯 몸부림을 치며 측정을 거부합니다. 욕설을 퍼붓고 횡설수설하기를 10여 분. 결국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정말 경찰분들 너무 고생이세요. 자,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신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선생님. 같은 시각 서울 송파동. 음주 측정을 피하려는 운전자가 아예 후진을 시도하며 달아났습니다. 너무 위험한 행동인데. 그러니까요. 저기서 오다가 저기 입구에 갔다가 음주 단속을 하니까 이제 밖으로 백으로 이제 일로 해서 88돌로 절로 이제 도주하려고 하죠. 혈중 알코올 농도 0.146.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건 취소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음주운전만큼은 음주 사고는 진짜 때마다 안 연말에 집중됩니다. 10월부터 석 달 동안 전체의 30% 정도가 발생합니다. 단속 첫날에도 서울에서만 무려 160여 명이 적발돼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바로 체포해야 돼. 맞아요. 그럼요. 본인 생명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주는 거기 때문에. 술 한 잔쯤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서 운전을 하시는데 이 음주운전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상관없는 이웃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단지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남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마시면 핸들을 잡지 않는 시민의식이 강조돼야 할 때입니다. 아니 어떻게 좀 연말연시 송년회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서 그 술자리를 가는 게 되게 고역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술자리 가기 전에 술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술 몰래 버리는 법, 이런 거를 좀 검색해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으니까 네,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이요? 연예인으로 따지면?
공유 씨? 공유 씨가 만약에 야 이거 너랑 나랑 한 잔 마시면 사귀는 거다 하면 마셔 안 마셔? 괴짝으로 마시죠. 괴짝 봐봐 이런다니까. 요즘 MZ 세대가 이런다니까. 드럼통으로 마시죠. 드럼통으로. 아니 부장님이랑 마시시는 거예요. 국장님이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어우 사이다. 진짜 뭐 꽤 오랜 기간 동안 진짜 우리가 뭐 부어라 마셔라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다 보니까 네. 우리 조혜진 아나운서도 약간 저렇게 그 회식 자리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럼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송년회가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뀌려고 기업들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최근에 보면 진짜 뭐 다양한 곳으로 송년회 자리를 이동하는데 그 모습도 뉴스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야 공연회식이네요. 직장인들로 구성된 락밴드 공연입니다. 올해로 2회째 송년회를 겸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술독에 빠지기 쉬운 연말을 검소하게 보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많이 망가지는데 폭탄주사에서 망가지는데 저희는 이런 조그만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그 사후회를 돈독히 하고 그다음에 나아가 충전을 위한 어떤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울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연말연시는 가족과 함께 보내자는 뜻에서 회사 송년회를 이처럼 점심시간에 하기로 했습니다. 딱 저렇게 하고 다 퇴근해! 야 그러면은 오후에 날려주면 대박인데. 그지? 그 직원들이 각종 모임에 참석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심신적으로 피곤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그 직원들끼리는 가족적인 분위기로 조촐하게 송년 모임을 점심으로 대체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칫하면 들뜨고 흥청망청해지기 쉬운 연말연시. 이처럼 한 해를 뜻있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늘어 관행적인 음주 송년 문화가 바뀌어가길 기대해봅니다. 연말연시에는 다들 뭐 개인적인 약속들이 있는데 직장 송년회를 저렇게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야말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저처럼 술 못 마시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송년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송년회의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올해 송년회는 술잔 대신 연탄 나르기.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이마에는 금방 구슬땀이 맺힙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해마다 흥청망청하던 송년회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속이 뿌듯합니다. 저도 연탄 봉사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연탄을 짊어지고 이렇게 그 언덕길을 올랐는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도 그래도 이제 그 받고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힘이 절로 나죠. 그렇죠. 네. 또 뭐 출근 아닌 출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처음엔 좀 피곤하고 그랬는데 와서 또 이렇게 해보니까 나름대로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또 보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설픈 손놀림에 깨져나간 연탄만 해도 여러 장. 얼굴엔 온통 검정투성이지만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기쁨에 힘든 줄도 모릅니다. 저게 얼굴로 드는 게 아닌데. 그렇죠. 예, 보여주기식 하는 분들은 얼굴에 많이 묻히더라고요.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도울 수 있다면. 아우 죄송합니다. 그 얘기 하자마자 두 분이 나오셨는데. 아니, 정말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이런 자리가 너무 저한테 소중한 자리인 것 같아요. 올해는 진짜 잘 보냈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뿌듯한 느낌이 들어요. 가슴 가득 차오르는 훈훈한 사랑이 한겨울 매서운 추위를 잊게 해준 뜻깊은 송년회였습니다. 또 연말연시만 되면 곳곳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말로 기뻐하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 모습도 함께 보시죠. 열라차차차차. 야, 아주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네요. 맞아요. 전자상가에 힘찬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어려웠던 한 해를 떨쳐내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온몸의 길을 한 곳으로 끌어내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순간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들의 새해 소망도 다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2년만 있다가 연세대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 제발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20년이 또 넘었는데 저분들 소망이 지금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아, 저도 저때 99년에 저도 이렇게 새해 소망을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뭘 이루셨나요? 제대 좀 하게 해주세요. 군대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안 가. 성공하셨네요. 성공했어. 네, 이루셨어요. 저도 저때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빨리 어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진짜 성공했네요. 성공을 했는데 그게 안 멈춰져. 계속 가. 너무 빨리 가. 이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제 좀 천천히 가주세요 하고 싶은데 후룩 지나가버리네. 좀 있으면 더 빨리 가. 안돼 취소해. 무대 위의 고함 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절로 힘이 납니다. 내년에는 저렇게 신바람 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게. 아주 즐겁고 힘이 솟는 것 같아요. 행사장 한켠에는 새해 희망과 포부를 쓸 수 있는 게시판이 마련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용기와 희망이 필요했던 올 한 해.
참가자들은 한마디 기합으로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다져봅니다. 그래도 연말연시 최고의 행사는 단연 이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땡. 땡. 제야의 종 타종 행사죠. 이 지난 뉴스를 통해서 2003년 마지막 날에 울려 퍼진 제야의 종 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저때 항상 같이 카운트다운 세잖아요.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형형색색의 폭죽과 불꽃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격동적인 한 해가 저무는 순간입니다. 시민들은 가족과 연인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 새해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했습니다. 오빠랑 꼭 결혼하고 싶대요.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방송 인터뷰에서 올해 고3인데요. 수능 잘 봐서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애기 아빠 사업 잘 됐으면 좋겠어요. 유난히 경제 불황으로 위축됐던 한 해. 시민들은 경기에 대한 소망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태백이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우리 청년 실업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 경제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희망찬 새해를 맞는 순간만큼은 푸른 눈의 외국인도 하나였습니다. 서울 곳곳에 모여 새밑 행사를 즐기는 시민들의 표정에는 한결같이 지난해의 아쉬움과 새해의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한 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 땡땡 하는 그 종소리만 들으면 그래도 뭔가 말끔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 같고 내년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 타종 행사 보기 위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아쉽게도 저 타종 행사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이면 큰일 나죠, 지금은. 그럼요. 해마다 10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던 서울 보신각 주변이 텅 비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알리는 보신각 제2종 타종 행사가 취소된 겁니다. 1953년 행사가 시작된 이후 타종 행사가 멈춘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실감이 확실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서운하고 그러네요. 코로나도 너무 믿고 이번에 20살 됐는데 많이 놀지도 못하고 너무 많이 아쉽네요. 이 시민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비대면 새해맞이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죠. 비대면으로 진행된 도심 새해맞이 행사는 드론이 장식했습니다. 요거는 좀 멋있었어요. 맞아. 천여대의 드론이 서울 영동대로 상공에서 다양한 장면을 연출하며 코로나 극복과 새해 소망의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럼요. 매년 어김없이 희망을 가득 싣고 떠오르는 그런 새해 첫 해를 보면서 저마다의 소망을 비는 그런 시민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여기 그 울산 호미곶이잖아요. 포항인데요. 포항 포항 호미곶. 저도 예전에 울산 호미곶이라고 그 옛날에 오빠 할 때 이거 얘기했다가 아주 테러를 당했었어요. 2006년도에. 다시 가시죠. 지금 포항 호미곶이잖아요, 그죠? 검푸른 바다 위 구름을 뚫고 동해의 새 첫 태양이 장엄한 모습을 드러내자 탄성이 쏟아집니다. 그저 더불어 좀 잘 사는 국민이 되고 싶고요. 또 내 개인의 소망이 있다면 그저 내 자신이 발전하고 싶습니다. 태양이 완전히 솟아오른 한켠에서는 결혼식이 올려졌습니다. 새해 첫 해돋이와 함께 100년 가약을 맺은 행운의 주인공들은 수만 명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진짜 정말 뜻깊은 결혼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1월 1일 결혼기념일 절대 까먹을 수가 없겠다. 그쵸. 저도 까먹을 수 없죠. 1월 1일. 저는 11월 11일. 새해 첫 결혼식이라서요. 행복하게 더 잘 살고 싶습니다. 결혼식이 끝날 즈음 초대형 가마솥에는 맛있는 떡국이 끓고 있습니다. 우와. 저희 가마솥 있어요. 거기 가면. 진짜요? 큰 가마솥이 있어요. 제가 올해 갔다 왔거든요. 2달 전에. 애들 데리고. 쌀쌀한 겨울 바닷가에서 무엇도 새해 첫날 먹는 떡국은 별미입니다. 예로부터 청결과 엄숙을 상징하는 떡국을 서로 나누며 희망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야. 진짜 이 떡국 행사는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창의적이고요. 아마 이번에 히트가 될 것 같아요. 저 솥을 그냥 두었다가 그냥 하면 좋겠어요. 한반도의 운비를 상징하는 동해안 호미곶의 새해 첫 해맞이도 희망으로 출렁거렸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보고 왔는데 우리가 오프닝에서 각자 새해 다짐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노력해서 이뤘던 것들이나 혹은 아쉽게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아직도 저의 흥청망청 소비가 줄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은행원이랑 결혼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구속당하고 싶어. 이거 쓰지 마! 이러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잘못해갖고 진짜 실제로 구속되는. 이 자리야. 나 구속당하고 싶어요. 저는 구속당하고 싶어요. 아니야. 퇴퇴퇴. 아, 취소 퇴퇴퇴. 야, 이 자식아. 야, 이 X야. 이거 다 징크스인데, 이 새끼야, 그런 거. 저는 구속 안 당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저는 죄송합니다. 풀이하고 싶습니다. 네. 자, 매년 새해 소망 베스트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취업, 다이어트, 그리고 재테크. 나오네, 맞네. 다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찐이네, 찐. 시대를 앞서가는. 앞서갔네요, 제가. 지금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뉴스를 통해서 시민들의 새해 다짐도 함께 들어보시죠. 올해는 꼭 해내고야 말겠다. 결혼 뒤 부쩍 늘어버린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한 달 전부터 권투를 시작한 여명진 씨. 샌드백을 향해 연신 주먹을 날리는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한 달간 체중 감량분은 벌써 4kg.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체육관 이런 데가 1월 달에 엄청나게 매출이 좋아요. 올해도 부디 좀 그래야 할 텐데. 맞아요. 최대한 많이 빼고 싶은데 감량 목표는 확실하게는 없는데 10kg 정도 빼면은 요즘 시대에 맞는 몸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더 이상 담배는 없다. 새해 금연을 목표로 세운 이창우 씨. 회사 금연교실에 참가하면서 10년 넘게 피워오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사실 저 금연이 되게 어렵다면서요. 맞아요. 어땠어요?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급작스럽네요. 아니, 되게, 야, 요즘 토크가 아직 비질 않네. 네. 아주 좋았어. 훅 들어가는 거 좋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끊었냐고. 제가 살면서 금연 얘기를 들어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귀 빨개지면 진짜인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제가요. 아, 이거 뒤에 그 멀미약은 아니죠? 이제 담배 끊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주위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죠. 이제 어쩔 수 없이라도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명절 때마다 가족과 친척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30살이 된 김은지 씨는 올해는 꼭 결혼을 하리라 마음먹었고 한 달 전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김 씨가 결혼 비용 마련을 위해 마련한 통장은 청약부금, 적립식 펀드 등 무려 6개. 이야, 결혼 준비를 아주 독특히 하셨네요. 외모에도 전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피부나 이런 외모도 좀 가꾸기 위해서 종종 관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저축하는 것도 좀 늘린 편이에요. 새해에 설정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작심삼일에 그쳐 새해 결심을 잊었던 사람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담배 이번엔 꼭 끊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화이팅! 올해는 꼭 인연을 찾겠습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아줌마들 다 같이 살펴봅시다. 화이팅!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정말 저렇게 목표를 딱 설정하고 정말 도전하는 그 자체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다 화이팅입니다. 올해도 아마 많은 분들 목표를 세웠을 텐데 모두 화이팅입니다. 정말. 응원할게요. 아니, 우리 유튜브 사진과 뉴스와 함께 또 시대별 연말연시 풍경을 보고 왔는데 다들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어떠셨나요? 그 마지막에 이제 금연 얘기하면서 주변에 많이 알려야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말씀하세요. 언제든 편하게. 뭐 다이어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그 옆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네. 저도 그냥 저 결혼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아직 결혼 약속 안 잡았는데. 어떻게 식장부터 잡아 놓으시죠? 지금 식장을요? 먼저 딱 예약해놓고. 그 다음에 신랑감 찾는 거예요? 찾는 거지. 나쁘지 않네요. 예. 그럼 뭐 쫓기다 보면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자, 2022년 이민년입니다. 정말 이렇게
기운 센 호랑이. 오늘 호랑이 기운이 많이 솟아나네. 이렇게. 호랑이띠 아니에요? 아, 저요? 얘는 머슴띠요. 얼굴은 호랑이상이긴 한데. 네. 아, 용띠인가? 용띠입니다. 아, 용띠구나. 네, 용띠고. 어쨌든 간 정말 호랑이 기운 팍팍 솟아나서 코로나19 팍 물리치고 맞아요. 정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주 호랑이 기운 팍팍 솟아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또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이야기 더 많이 싣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사진관 새해에는 더 따뜻하고 찐한 라떼 토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음치예요? 한 번만 다시 불러봐. 호랑이 기운 하지마! 솟아나요. 하지마, 너. 그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못해. 앞으로 YTN은 아나운서 뽑을 때도 노리시는 것도 좀 봐요. 이게 뭐야 이게? 솟아나요. 화가 솟아나요. 그만해요. 자, 어서 빨리 귀가하세요. 빨리 귀가하세요. 빨리. 본인이 귀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술 드셨어요? 왜 무슨 귀가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통행 금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잠시 후부터 통행하시면 경찰서로 잡아갑니다. 철컹철컹. 이런 거 받는 게 얼마만이야? 그러니까. 어제 밤새서 썼습니다. 예뻐. 우와, 잠깐만. 송구이? 우와, 이 편지는 이윤국에서 최초로 시작돼요. 1년에 한 바퀴를 돌면서 받는 사람 이런 씨. 전 안 열었어요. 저 안 열었어요, 아직. 아니, 어제 제가 밤새서 썼다고요. 전 아직 안 열었고. 또 받겠지. 프린트잖아.